안녕하세요. 문화적 심적 통일 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그 탈북 귀순 행렬이 이어졌죠. 지난달에도 한 명 있었고 이번 달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조 현상이 무엇인가, 즉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 10월 3일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독일이 통일된 날입니다. 저는 그때 현역 시절인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 독일 통일의 그 시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1989년 11월 9일 동유럽과 유럽 중앙에 있던 철이 장벽들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10월, 이듬해 10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듬해 10월 3일날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된 거죠, 독일. 그래서 이 장벽이 무너진 것이 바로 뭐냐면 통일을 유도해내는, 통일을 이끄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장벽 붕괴는 누가 만드는 거죠? 동독 주민들이 자유가 그리워서 동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베를린으로 갔던 거죠. 이것이 시초가 돼서 통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독일과 비교해 봤을 때 통일 여건, 탈북 여건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독일은 어떻습니까? 장벽 이외에는 문제점이 거의 없어요. 주민들이 또 민주화 열풍도 있었고, 단점은 뭐냐면 단지 장벽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걸 허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어쩌냐면, 특히 이제 한국은 그 장점이 뭐죠? 이산 가족들의 슬픔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장점일 수밖에 없고, 단점은 바로 뭐냐면 삼면이 다 바다예요.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하려면 양면이 다 바다이고 남북이 전부 다 완전히 막혀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대 주변국에 인접해 있어요. 어디죠? 러시아와 중국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수신 장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방송 수진의 그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NTSC 방식이라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북한은 PAL 방식입니다. 그래서 T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본래 볼 수 없죠. 물론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억양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다르죠. 탈북하신 분들의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한번 그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대한민국의 말은 너무 힘이 없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이 없는데, 북한 말은 이제 억양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그 이질감, 또는 이제 문화적인 이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벽이었어요. 그래서 탈북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죠. 만일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벌써 통일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이 시작됐습니다. 금년도 7월 8일 날 북한 주민이 그 서쪽 지역에 교동도로 넘어왔죠. 한강하고 중립수역으로 이제 걸어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8월 21일 날 완전히 또 정반대죠. 동쪽 고성 쪽에서 20대 북한군 하사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귀순을 했습니다. 국경이 아니라 이제 이런 굉장히 탈출하기 어려운 곳을 걸어서 또는 헤엄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북한군 감시 체계의 그 문제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군의 기강,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현역 병사가 탈북을 했다는, 탈북이 아니라 귀순이죠. 귀순을 했다는 사실은 아마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굉장히 많은 귀순을 했는데 그것과는 뭐가 다르냐? 대개 제가 알고 있는 탈북하신 분들, 귀순하신 분들 전부 다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개 어떻게 했어요? 배고파서 왔수다, 아니면 거기서 맞기 힘들어서 왔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죄를 짓고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지금은 자유가 그리워서 넘어온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제가 대북 심의전을 담당했을 때는 정말 하기 어려웠었어요. 말 억양이라든가 제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심의전 여건이 아주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북한군과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향상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북한군은 대개 이제 MZ세대죠. MZ세대인데 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USB 또는 CD를 통해서 한국 영화도 봤고 음악도 들었고 해서 한국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생소함이라든가 이주라든 문화 같은 것을 어떻게 돼요? 금방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전 여건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의 소리 방송이라든가 확성기 방송의 이해도가 증가되겠죠. 과거에 제가 있을 때 방송할 때는 말을 굉장히 좀 천천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해도 우리가 평상시 언어로 해도 북한군과 주민들은 쉽게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자유를 찾는 그 실천 의지가 또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전하는데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7월 21일서부터 확성기 방송 작전이 시작되죠. 일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즉 자유의 소리 방송이 모든 전선 지역 전면에서 가동이 됩니다. 고정 확성기 내지는 기동 확성기로 가동이 되죠. 거기서 나왔던 노래가 뭐죠? 북한 그 MZ세대들이 즐겨 들었던 노래가 BTS의 즉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이죠. 그리고 그 트로트로서는 누구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장윤정 씨의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장윤정 가수의 그 올레 이런 것들을 틀어줬고, 그 다음에 쿠바 대사관에 근무하던 참사관 이일규 참사관의 탈북 소식 등을 전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북한 전선 지역에서 근무하는 북한 군들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고 탈북을 해서 귀순을 한다 해도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자유와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라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전 여건도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런데 일부 대개 보면 북한학과 교수분들이 말씀합니다. 그분들은 대개 전방에서 근무 안 하신 것 같아요. 대개 통일부 있다가 북한학과 교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북한의 상황은 잘 알지 모르나 전선 지역의 상황은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한 분이 이랬어요. 이번에 확성기 방송에 효과는 없었다. 아무리 탈북한 하사가 탈북이 아니라 귀순한 하사가 확성기 방송을 듣고 넘어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소리죠, 소리. 의미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선 지역 하면 DMZ 다음에 뭐예요? 전투 경계 조잖아요. 거기를 COP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까지 기동 확성기, 고정 확성기 전부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능 좋은 확성기를 틀어놓는다. 그러면 20 내지 30km 다 들어가면 북한군들의 근무하고 있는 지역까지 다 들어가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COP까지만 딱 들어가면 거기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리고 북한 군들이 이제 방송을 하는 방어 장비 시스템이 가동돼도 이미 벌써 제가 전역하기 전에 2005년도 20년 넘었죠. 20년 됐죠. 그때 당시도 지직지직 하는 소리밖에 안 났었는데 지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월등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들의 방어 시스템이 어때요?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심리전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가중 효과가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탈북을 예상을 했죠.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감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이가 남북 관계를 제1의 적대국이자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우리 측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예를 들면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전술도로 등 완전히 도로를 차단하고 거기다 뭐 했어요?
지뢰를 매설하고 장벽을 막 세우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막 세우고 있죠. 6월 달서부터 북한군들이 전선 지역에 막 등장하면서 뭘 합니까?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고,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 전술도를 보강하고 있고, 대전차 그 방호벽이라든가 미상의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최근에도 그대로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습니까? 쭉 일렬로 쫙 설치해 놓은 것이 보니까 마치 베를린 장벽처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그 방책일까요? 아니면 탈북을 방지하는 걸까요? 그렇죠. 후자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주민들의 월남과 귀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것을 만들므로 해서 어떻습니까? 내부 통제가 강화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뢰 매설하는 지역은 탈북하기 가장 용이한 지역들입니다. 그 예가 바로 어떤 거예요? 이번에 이 고성 지역에 그 하사 하나 놓은 곳, 그곳이 바로 그런 것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북한의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어떤 거겠습니까? 북한을 이탈하는 귀순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겠죠.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대량 탈직 귀순이라든가 집단 귀순,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될 것이며, 만약에 전선 지역뿐이 아니라 북한 저쪽 후방 지역, 저쪽 압록강이라든가 두만강 지역으로는, 그쪽은 탈북이에요. 귀순이라기보다는 탈북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김정은이는 탈북을 예감했으니까 거기다 뭐를 설치하겠습니까? 그렇죠. 탈북 방지를 위한 방어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 가동할 겁니다. 그리고 인권 유린 사태도 많이 발생할 겁니다. 얼마 전에 10대 학생들이 한국 가요를 불렀다고 전부 다 총살시켰듯이 아마 인권 유린 사태도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공중파 방송, 지상파 방송, 대북 확성기 방송 또는 대북 자유소리 방송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상황과 전선 지역의 상황, 탈북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신속하게 전파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유민주주의의 그 정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 사회 구현에 우리의 범국민 운동이라든가 이런 열망들이 우리도 함께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통일 의지도 확산되겠죠. 우리도 정말 굉장히 많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북한 동포를 계몽하고 좌파 정치인들, 정말 매국 노들 얼마나 많죠. 80여 명이 범법자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좌파 세력들을 척결하고 매국 정치를 타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실시간 뉴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짜 뉴스를 근절시킬 수 있죠. 뉴스 공장 만드는 그런 자들의 그 매국적인 그런 것을 전부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말 매국노들의 뭐예요? 선전선동, 우리 국민들을 숙맥으로 만드는 선전선동을 근절시킬 수 있으며, 언론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이루어질 시급한 일들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실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북한 수해를 복구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8월 18일 날 얼마 안 됐죠. 8월 18일 날 북한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김정은이 뭐 손잡고 아이들 안고 그러는 바로 다음 날쯤 될 겁니다. 그 원산 앞바다에 80m짜리 호화 유람선이 떠다녔잖아요. 그 누구만 탈 수 있죠? 김정은이 일가만 탈 수 있어요. 그리고 50m짜리, 55m짜리 호화 유람선, 그 다음에 60m짜리 호화 유람선 등이 바로 원산항 근처에서 전부 다 정박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김정은이 더 더운 거는 아는 모양입니다. 국민들 힘든 상황 잘 모르면서 그런 건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여름 휴가를 갔겠죠. 피서를 갔을 겁니다. 피서. 그리고 또 북한은 최근 그렇대요. 전방 4개 군단에 식량 배급이 중단됐어요. 물론 배급 중단된 사례는 꽤 있어요.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아주 이제 전방 4개 군단이에요. 제가 군단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거의 그 군단들의 식량 배급이 중단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참기 힘든 욕구가 뭐예요? 제1단계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배고픔의 욕구와 잠자는 욕구인데 배고픔의 욕구예요. 북한이 굉장히 수습불가의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북한군에서 이제 그 고위 간부들이 많이 이제 탈북을 했어요. 탈북해서 아직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기 병원 원장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뭐를 갖다 팔았냐면 돈이 없으니까 뭐를 팔았냐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쓰는 약을 갖다 팔 정도 그 시스템 자체 이성적인 판단 같은 것들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상태가 바로 북한인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바로 뭐죠? 심지어는 소재거리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혹시 연계가 된다면 우리 심지어 파티에 연계가 된다면 심지어 파티에서 제 방송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부드럽게 정말 이해하기 좋게 꾸며서 만들어서 방송으로 보내준다면 방송으로 우리가 이제 작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군과 김정은, 그 다음에 북한 주민과 김정은, 북한 그 핵심 계층과 김정은, 이 전부 다 분리되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면서 북한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북한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